지금 그냥 두면 그 치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치아들이 줄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드리는 서울보건치과 김동환 원장입니다. 충치가 없는데 계속 불편하고 씹을 때 아파요 라고 하는 영상에 대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서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합성 외상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합성 외상이라는 거는 일단 의식적으로 치아랑 치아끼리 부딪혀서 큰 힘이 나긴 어렵고, 보통 수면 중에 자다가 이갈이를 한다거나 이악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면 중에 이갈이가 있을 때는 보호하는 스플린트 같은 거를 끼워야 되는데, 끼기 전에 무호흡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스플린트를 권하거나 입에다 끼는 기도확장 장치를 권할 때 항상 장치를 끼면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환자들이 정말 절실해서 이 장치를 낄 만큼 힘든지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자기 전에 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 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낄 만큼 동기가 충분한 분들, 동기유발이 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장치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또 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드시면 장치를 끼시면 되는데, 또 장치를 끼는 거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니가 뒤에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이 앞니의 송곳니 쪽에 약간 레진을 붙여서 경사 각도를 좀 높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마모가 돼서 턱이 평평하게 움직이면서 뒤에 어금니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이런 환경에서 그 송곳니 부분을 살짝 높이 각도를 만들어 주면 뒤에 어금니들이 조금씩 힘을 덜 받게 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낄 만큼 절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면 장치를 끼는 게 좀 습관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송곳니 부위에 살짝 경사를 좀 올려서 어금니를 보호해 드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얘가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걔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데, 치아를 깎는 방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많이 부딪혀서 어금니에 힘이 많이 가고 불편하다, 이럴 때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송곳니의 각도를 올리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같이 수면 중에 이갈이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장치를 하나 만들면 그 장치가 마모가 많이 되는 걸 보면, 아, 내가 이를 많이 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만,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장치를 또 열심히 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장치를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치를 끼고 계셨는데 그 장치에 마모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내가 이를 가는구나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환자분이 무호흡이 있는지 검사를 안 하고 그 장치를 끼셨다는 겁니다. 무호흡이 있으면 그런 한쪽에 끼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장치를 꼈을 때 오히려 기도가 더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갈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고 무호흡이 있다면 스플린트가 아니라 기도 확장 장치를 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무호흡이 있는지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갈이 때문에 장치까지 꼈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금방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는 이갈이랑 무호흡이랑 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뭔가 치아가 힘들 때는 무호흡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 그리고 무호흡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사하기 전에 미리 하는 설문이 있어요. 낮에 많이 피곤하고 졸린 그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가 10점이 넘어가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무호흡 검사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라고 하는데, 검사 지표라고 하는 이거를 점수를 일단 매겨 보시면 되고, 이게 내가 10점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있는 거니까 이때 무호흡 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주간 졸림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낮에 많이 피곤하고 졸린 점수를 0, 2, 3점을 매겨서 이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11점이 넘는지를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앉아서 책을 볼 때, 두 번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세 번째는 회의나 극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네 번째는 자동차 승객으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있을 때,
다섯 번째는 오후에 눕게 되었을 때, 여섯 번째는 앉아서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일곱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을 먹은 뒤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여덟 번째는 운전 중에 신호나 교통체증으로 인해 몇 분 멈춰 있을 때. 여기에 점수를 쭉 매겨 보시고 점수를 확인하셔서 10점이 넘는다면 무호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점입니다. 9점이나 요새는 검사를 해보면 7점 뭐 이렇게 나오는 환자들이 오늘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뭐 뭔가 불편해서 이가 시리고 아파서 오신 건데 충치는 없고, 이 설문을 했을 때 7점쯤 나온다 그러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검사를 환자가 원하면 그냥 하시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확실한 게 좋으니까. 불편해서 오신 거니까 일단 내가 이가 시리고 아픈데 이 점수가 10점은 안 넘었지만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10점보다 낮으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리고 이거 몇 점 나와요? 나는 무호흡이 이게 무호흡이 이제 1시간당 평균 내가지고 5회에서 15회까지가 초기 무호흡, 그리고 15회에서 30까지가 중간 무호흡, 30 이상은 심한 무호흡인데 저는 그 중간 무호흡 정도 됩니다. 15에서 30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퀭하게 깨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으면 입이 마르고 그럼 입술이 이렇게 바짝 말라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들 다 무호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는 나이가 많이 있는 고령의 환자, 그리고 이제 코에 비염이나 아까 얘기한 이런 비중격이 휘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비만 환자, 이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이 10대 여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또 성장기에 많이들 이갈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치아가 시리다고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를 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교합성 외상이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자가적으로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이갈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때 치과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장치를 선택해서 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울할 정도로 힘들면 꼭 진단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 중입니다. 치킨이나 과자 같은 튀김 음식 씹을 때 날카롭게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치과 테스트에선 재현이 안 되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상이 없어요. 약한 개방교합이 있는 상황에 치과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얘기가 전부 다릅니다. 지켜보자, 신경치료하자, 교정하자, 스플린트 쓰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증상은 수개월 이상 되었으니 지켜봐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수면 중에 이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랑 이갈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수면 중에 이갈이를 줄이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앞니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는 송곳니를 닿게 하고 각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깎아서 하는 크라운을 한다거나 또는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하는 거를 하기 전에 뭔가 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개방교합이 있고 이완물기는 가끔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씹기 힘들고 씹고 나면 뽑고 싶도록 고통스럽습니다. 오른쪽 윗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랫니도 같이 아픕니다. 교합성 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통 위아래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딪혔을 때 한쪽만, 위나 아래나 한쪽만 먼저 시작을 하지만 그 치아가 염증이 생기고 조금씩 흔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대편 치아도 같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1년 정도 됐으면은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뭘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이 죽었으면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신경이 안 죽었으면은 크라운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1년 동안 되셨으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방교합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송곳니 기능을 살려서 한번 지켜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영상에 달린 그런 질문인데 어금니의 금 이내의 수직 치금 파절이겠죠. 파절은 내부를 뜯어보면 와동 쪽의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엑스레이에는 잘 안 나오고요.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 엑스레이 치아가 파절된 것보다는 흔하게 치아 주변에 뼈가 녹아서 이렇게 까맣게 틈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금을 제거하면 그 금 밑에 치아에 크랙이 있으면은 그 파절된 균열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열된 게 선명하게 보인다면은 증상이 있을 때는 크라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런 치아에 균열이 가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시리고 불편하고 잘 못 씻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두면 그 치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치아들이 줄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으셔가지고 그 치아가 불편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아들도 예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치아가 뭔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